우리 금속공장 라띵스에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 보내주시면 가구 제작해서 보내드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먼저 인사 말씀을 올릴 텐데요. 그게 앞서가지고 일단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더워지니까 조금 깔끔하게 밀었다고 봐야 되죠. 뒷공다리 그 김명지 머리 이것도 없애고 눈썹 문신했어요. 눈썹 문신을 원래 했었었는데 물이 빠져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 아키노 종합건설에서 투자를 해서 로드 FC라는 이종격 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문홍 회장님과 함께 저희 창원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을. 그리고 바로 발표를 했죠. 창원 대회 드디어 저희 로드 FC 넘버 시리즈 본 대회가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창원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감사한 저 박준혁 회장님이라는 또 대회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이번에 또 대회까지 같이 치르게 되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대회장을 맡으신 박준혁 회장님이 예, 나이가 30대야.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아주 유능한 사업가더라고. 네. 이렇게 그런 격투 스포츠를 유치해서 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예. 그래서 본인 돈으로 본인이 이제 그렇죠. 개최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조금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네. 결국은 저희는 대회 개최를 하게 됐고요.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핫한 스포츠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활기를 불어넣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창원에도 젊은 에너지나 혈기를 조금 불어넣고 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대회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힘겨움이 조금 있었지만 허락해 주신 창원시 관계자분들, 창원시 체육관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통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대회는 7월 3일이에요. 스포TV나 아프리카TV 또는 유튜브TV, 네이버TV 등에서 생중계로 노출될 거기 때문에요.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서 시청해 주시면 될 거고요. 거기서 제가 인사말을 할 거예요. 개최할 때 인사말을 할 건데 바로 미쳐야 미친다 바로 할 겁니다.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 종합건설의 박대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니까 아마 보시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노출되는 광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포스트라든지 링 위에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조금 해봐야 되겠지만 한 구간은 우리 시청자를 위한 공간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고, 한 공간은 현재 지금 건축주분들 상업 시설을 노출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포스트에 노출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크죠. 뉴스에도 계속 반영이 될 거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상호는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혜택을 어떻게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은 회의를 거쳐서 정립한 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아키오노 종합건설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했죠.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도 성장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소식은 드디어 우리 금속공장 라틴스에서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도 빨리 하자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멀었다. 내 같으면 이 가구 안 쓴다. 조금 더 보완하자 해가지고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된 시점이에요. 버리는 가구도 많았고 서비스로 그냥 친구들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판매할 시점에
있습니다. 요청사항도 받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가구 만들 수 있나요? 하는 것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공장가로 판매를 할 겁니다. 저희는 다른 누군가한테 소매를 주진 않을 거예요. 바로 공장에서 바로 날리는 걸로 할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생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면 보내주시면 가구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디자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순서 아시죠? 디자인 설명, 견적, 타임랩스, 그 다음에 실행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여기는 애견 카페입니다. 건물의 힘은 최대한 빼고 애견 카페이기 때문에 애견 운동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관 쪽에 힘을 많이 줬고 그런 디자인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 현장은요, 건물의 면적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자,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카페의 경우에는 60평에서 70평을 하시던 아니면 120평에서 130평을 하시던 두 가지로 잡아 드리는데요. 여기는 최소 면적인 60평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대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는 글라스 하우스처럼 유리가 많이 들어가는 현장이고 이렇게 박봉 지붕의 건물이고요. 여기는 지붕이 있고 여기는 유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다 형성된 집인데 이렇게 건물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야 열 관료율에 맞고 시험 성적서가 나오고 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 관련 시공자들과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1안과 2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1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1안은 지붕이 없어요. 이렇게 지붕을 디자인을 2단으로 해서 한쪽은 덮고 한쪽은 노출을 시키는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화장실도 필요하고요. 카운터 조리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공할 때는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방수나 누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면을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배면이에요.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주차장 끝에서 우리 건물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쪽은 포토존으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을 통해서 수공간을 만들었죠. 수공간이 여기는 두 군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공간이 있죠. 사람이 서서 상호 노출시키고 이쁜 벽에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쪽 벽으로 찍어도 되고요. 이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를 보고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애견 카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왜냐면 아주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간격만 있다 하더라도 그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형견은 힘이 세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울타리인데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메시망 그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복 난간으로 해서 나름 모양을 줬다라는 거죠. 요즘 애견 운동장을 가보면 초록색 메시망으로 기성품을 써서 울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크게 별 차이도 없고 미관상 훨씬 이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렇게 다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게 애견 운동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견 카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큰 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 라는 부분 애견 카페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안은 조금 지붕이 튀어나와 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 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여기 있으면은 뭐 좀 약간 오다 싸매인 것처럼 마감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명품 중에 지미추였나? 아무튼 해외에 있을 때 그 건물을 봤는데 다크한 색깔과 약간 베이지 톤의 마감을 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건물이 보일 수 있도록 닫아놓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곳도 많다.
하지만 저의 선택은 1번입니다. 저의 선택과 건축주의 선택이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한 대로 아마 건물은 진행될 겁니다. 애견 카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울타리다. 울타리 값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애견 카페 뭐 그냥 실내는 간단하게 하고 뭐 울타리를 많이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강아지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군데군데 수도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수영장이 있다면 강아지들이 드라이할 곳도 필요하고 그런 동선들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대형견과 소형견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소형견이 다치겠죠. 그래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보다는 경관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부대 토목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견적을 잡을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맞다. 이상입니다는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